네, 양 지수 기분 좋게 우상향 점점 세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8, 그리고 코스닥이 3.4%,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장 속에서 실전 매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봐야 될지 계속 꿀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어제 이미 이제 반등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좀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한 것은 반등 얘기 해 주셨으니까 오늘 장의 특징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시장이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강세가 해외 선물이 지금 강세입니다. 저는 10번 중에 8번이에요, 여러분. 이 나스닥 시장이 지금 어제는 휴장이었고 오늘 지금 강세를 주고 있죠. 다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독일 시장이 이제 유럽 쪽이다 보니까 독일 시장을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더 강조를 지금 드리는데 정전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 정전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해외 선물이 급등을 주고 거기에 따라 국내장도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기사가 안 나오고 정상적으로 나오는 게 좋은데 어쨌든 해외 선물 강세, 국내장 강세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그 변곡점 얘기해 드렸죠. 지금이 딱 그 타이밍에 걸려 있었던 타이밍이에요. 근데 한 번만 더 쳐졌다가 갔으면 종목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었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310에서 312짜리 수준 정도는 기술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지수였어요. 그것이 해외 시장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긍정적인 기사가 나와서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오늘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만 더 셌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따가 이런 것은 제가 좀 해드리고요. 대부분 전업종이 강세죠. 근데 이제 대부분 전업종 강세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강한 거는 낙폭과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 자체가 고점에서 급락을 하고 종목들이 멀쩡한 주식도 빠지고 뭐 그러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할 때는 멀쩡한 주식이 빠진 게 많이 빠진 게 세게 올라가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기술적으로 강한 거. 그 기술적으로 강한 게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하고 건설기계 쪽이 많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쪽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진단 키트, 코로나 진단 키트 같은 쪽이 이제 기술적으로 강한 거. 그다음에 하이닉스, LG전자 등 이 낙폭이 과한 쪽. 그리고 오늘장 보면 여러분들 현대차하고 기아차 등 이쪽 자동차 섹터는 그렇게 힘이 좀 세지 않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꼭 참고로 하셔야 될 거.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라든가 각 섹터에서 최근에 장이 급락할 때 이렇게 고점 부근에 있는 주식들은 확실히 장이 반등이 나와도 세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후장 전략에 뽑아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은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해드리면 오전장 특징에서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요번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종목을 조금 가리면 그죠? 근데 어제도 얘기해 드렸듯이 물려있는 사람이 가리기에는 좀 쉽지 않죠.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부연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만 현금이 있거나 아니면은 손실이 여러분들이 주식에 들어가서 손실이 20% 안쪽, 20% 안쪽 정도의 주식을 지금 가지고 물려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옥석을 가리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보다시피 종목이 반등이 나오거나 움직임이 좋을 때는 최근에는 보통 뭐 저점에서 이건 제가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특징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스젠텍 같은 경우 보면 거의 60%씩 올라가죠.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실이 20%, 30%도 사실 괜찮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30%짜리 손실을 쉽게 매도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 마지노선을 20% 내외 정도로 잡고 얘기해 드리는 건데 그 정도 손실이면은 종목 2번만 잘 잡으면 커버가 돼요. 그래서 요번에 장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그럴 때 한번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를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정도까지 오전장 특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휴전이라는 재료 때문에 이 선물의 강세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원인 또 얘기해 주셨고요. 근데 약간 이제 안정적인 종목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상승에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수급에 대한 얘기도 방금 전에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들 포함해서 오후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310이에요, 여러분. 310을 안착해야 되는데, 중국 시장, 이게 이제 저의 특징이죠, 여러분. 310 안착이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세게 안착하면 안착할수록 좋은데, 여기서 수급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진행자도 조금 전에 코멘트를 얹어줬듯이, 지금 보다시피 지수가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품을 물 정도의 어떤 시장이 나오려면, 우리가 특징적으로, 그죠?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천억을 사거나, 선물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정도의 하락이면은 기본 1조에서 거의 2조 가까이가 하루에 들어오는 그런 타이밍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20년 동안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한 거를 가지고 봤을 때 평균치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신용도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짚어드리면 좋은데, 지금 신용이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그 신용이라는 것이 원래 강세장에서 섞어섰을 때 상당히 좋은 건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수급이 꼬인 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일반인 투자자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작년도에 종합이 2,500을 돌파할 때부터 어마무시한 신용 물량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신용 물량이 들어왔던 겁니다. 2,500을 돌파할 때.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그때 주식을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용이 과거에 보면 10조에서 12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신용이 한 12조, 15조 정도로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급락을 해가지고 신용이 보통 한 6조, 7조대로 밀려 내려올 때 장이 바닥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20 몇 조까지 올라갔다가 10조 후반대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다시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뜨끈미지근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거죠. 왜냐면은 외국인하고 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신용 물량이 들어온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이 웬만해서는 주식을 확 안 사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주식을 확 사는 어떤 기준이 나오려면 일단 선물에서 먼저 반응이 나오고, 나오는 그 선물에서의 어떤 힌트는 보통 1조 이상. 2015년도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바닥을 칠 때도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한 2, 3일 정도 사이에 몇 조를 샀고, 여기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라는 거를 이종복의 실전 매매 최고수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세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찔끔찔끔 사긴 샀죠,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 정도는 짚어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따가 만약에 해서 요점이 뭐냐면은 선물 310 안착 체크, 더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 이제 그런 얘기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밀릴 때는 308 수준인데, 선물 시장이 저쪽으로 밀리는 거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반박 기사가 나오거나, 그죠? 그 휴전 정전 관련해서 뭐 부정적인 기사가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은 외국인들 선물 매수세가 좀 미약해지거나, 그러면 슬쩍 흐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조금 뜨끈미지근한 표정이 나온 이유를 한번 지금 볼게요, 여러분. 항생하고 중국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독일, 그 다음에 다우, 나스닥 이쪽은 지금 이중바닥형으로 이제 21선을 뚫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 12,000 돌파가 일단 급선무. 근데 이제 중국장을 보시면 오늘 중국장이, 최근에 중국은 좀 올라왔죠, 여러분? 근데 이제 중국이 힘이 떨어지죠. 이게 지지와 저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장마저 강세를 주고 그러면 좋은데, 중국장은 지금 시가 나온 다음에 쭉 흘러내리죠, 여러분. 많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310을 크게 넘어갈 확률은 일단은 이제 이건 예측이에요.
떨어지고 바람이죠. 수급 보시면서 310 이상으로 크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안정적이고 이 종목 의견은 아마 조금 310에서는 아래쪽으로 오지 않겠냐. 이유는 기사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좀 미약한 거, 그 다음에 항생하고 중국 시장이 생각보다 세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좀 코멘트를 좀 드려야 되는데,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은, IT가 중요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나라는 IT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IT 섹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IT 섹터도 종목들이 여러 부류고 많은 종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워닝 머티리얼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었죠, 여러분. 다 지금 뭐 초토화됐죠.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지금 보면 IT 섹터들 보면 우하향으로 쳐져 있는 상태에서 20이라고 떠 있어요. 그러니까 20이라고 떠 있기 때문에 이제 21 쪽으로 올라가는 것 쪽으로 보고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까지만. 그래서 중기적으로 IT 섹터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결국은 자율주행이 제가 봤을 때는 차트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이건 특징주입니다. 물량을 받을 때가 되긴 됐는데 캠시스는 살아서 움직이죠, 여러분. 네, 캠시스는 살아서 움직여요. 근데 요거는 물량 받을 때가 좀 됐고 이 시간에 제가 에이테크 솔루션하고 뭐 이런 거 좀 많이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요쪽이 최근에 주식 시장이 급락할 때 많이 안 빠졌죠. 그죠? 추세 패턴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장이 급락하면서 12,000원짜리, 11,500원짜리가 깨지면 조금 더 약세를 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주식 시장이 급락을 할 때도 잘 버틴 쪽이에요. 자율주행 쪽이.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볼 필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좋다면 당연히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타버스도 방송 초창기에는 좀 읽어드렸어요. 근데 메타버스가 IT하고 유사해가지고 메타버스 쪽은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뺀 거고 IT,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럼 IT에는 PCB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 쪽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은 옥석가리라고 하는 게 그런 쪽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될 것 같다. 요 얘기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보면 제가 현대건설 기계를 주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드리죠. 그나마 요게 시가총액이 좀 돼요, 여러분. 보다시피 아침에 또다시 급등했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쪽 관련주들은 뉴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체외진단 키트 관련주 있죠. 코로나 관련주, 제약산.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은 좀 탄탄해 보입니다. 신빙성 있어 보여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해드린 어떤 내용을 보시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4개 정도의 섹터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좀 좋게 얘기해드리는 거고 우크라이나 관련주 쪽은 뉴스에 민감하니까 기술적인 대응을 좀 하시면 뭐 이장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참 내일 얘기해도 되긴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종합이 쐐기 패턴을 만들려면 요 추세선은 우리가 밑으로 밀릴 때 요 추세선은 좀 계속해서 염두를 하면서 가보자. 요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물 310포인트 그리고 IT 자율주행 인공지능과 재건주까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등이 강한 만큼 손실도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장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